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의 소울닥터 시간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 원장님. 예. 어제 이제 검찰 예. 우리 목요일에 예. 했는데 예. 학살 인사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보통 사람들이면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뭐 안타깝다 하고 표정 관리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추미애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다. 예, 예. 배려했는데 예. 총장이 거역했다. 또 심지어 명령에 예. 불복종했다. 어겼다, 불복했다. 예, 예. 지금 뭐 군사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 네.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이 좀 뭐 언론이나 국민들 일상은 이 문제가 해도 너무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예. 왜 저렇게 추미애가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자존심을 자꾸 긁어서 네.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네.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자극에 예. 휘둘리지 않고 아마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자꾸 긁어서 아이 네. 더러워서 내 못하겠다 네, 할 네. 정도로 일부러 예,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예, 사표를 던지도록 지금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뭐 그제 방송에 이야기한 게 네. 보셨을 건데 네. 이게 발단이 예. 삼성에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합병과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고 예, 예, 이제 싸움이 붙다가 예, 예. 검찰 코를 끼려고 공수처가 등장하고 예, 그래서 이제 독재로 가고 예. 세계 정치사에 좀 희귀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독재로 가려면 보통은 이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상을 실현하기 예, 위해서. 안 그러면 뭐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그냥 해먹어서 예, 예. 앞으로도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무슨 뭐 특정 대기업 정경유착. 수사를 막으려고 예, 예. 이렇게 했다. 이좀 저도 소장님 방송을 들으면서 벙 쪘다고나 할까 이 제일 큰 뒷배경이 삼성이었다라는 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계속 그거를 기필코 꼭 밝혀내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권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개인의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국민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뭐 개인 기분 나쁘다 그만둔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다면 지금 평소에 네. 윤석열이라는 네. 사람의 네.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 성격 분석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전번에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오히려 9번 고시 떨어지면서 그때도 그렇게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9번 떨어지고도 계속 사법고시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타고난 측면에서도 이분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어떤 자기가 주장할 바를 못하지는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볼 수 있죠. 서울대에서 모의 재판 했을 당시에 그 80년대에 전두환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 엄혹한 시절에. 예.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억압되고 컨트롤되는 거를 본인이 절대로 그거를 감수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총장을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그만두었으면 그만두었지 억압에 의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그만둘 걸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요일 날 오후 이 시간에 네. 지금 검찰이 어제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예. 압수수색했는데 네. 송철호가 여기에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약 네, 수립을 네. 실제 여기서 도와줬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뭘 갖다가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사는 지속된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 이동에 의해서 검찰 수뇌부는 바뀌었지만 윤석열 총장의 뜻은 수사 지속이다. 예.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철호가 한참 울산시장 선거 나가려고 준비하던 2017년 네. 11월 27일 날 네. 국가균형위원회 고문으로 위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균형위원회를 실컷 이용해먹고 또 선거 경력에 넣으려고 들어와가 그 송철호가 이 국가균형위원회를 동원해서 국가균형위원회란 그런 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전략을 짜는 데 아니겠어요? 그것도 국가적인 위원회인가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위원회라는 거는 정부의 기구입니다. 아, 그래요? 장관들이 당연직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국가균형개발. 송철호 씨가 거기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고문으로 들어가요. 그 선거 직전에. 이미 그러면 그때 이미 전부 다 계산된 대로 한 거네요. 플랜이 다 잡혀가지고. 고문 위촉 당일 날 거기에서 간담회를 열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의 국립병원, 외곽 고속도로, 국립산업박물관 설립을 하고 싶은데 고문단의 의견을 좀 내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발전 전략, 지역 발전 전략을 짜는 공식 기구를 그거를 완전히 사조직처럼 이용했네요. 참 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딱. 근데 여기를 이제 수사했다라는 거는 검찰이 뭐 너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겠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근데 추미애는 저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원래 문재인이나 친문 친박하고 친문 친노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결이 다르죠. 그쪽이랑은. 대표를 할 때도 철저하게 외면받았지 않아요? 비주류고 그다음에 그전에 노무현 탄핵 때도 앞장섰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지고 친문이 당 틀리죠. 대표를 시켜놨지만 대선에 이길 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거의 추미애를 뒷방 할머니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정권이 어떻게 실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랬던 추미애가 지금 늙음하게 법무부 장관 맡아서 문한테 있는 충성 없는 충성을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하고 자기가 뭐를 얻을 건지 그게 이 다음
계산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냥 맨입으로 안 하거든요, 절대로. 추미애는 지금 뭐 PK 주자로 뭐 여성 총리까지 한번 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뭐 서울시장을 시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목표로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서울시장을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려면 그 친문 세력의 응원을 받아야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그러겠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친문에 확실하게 충성도를 보여서 이번 기회에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참 놀라운 사람이네요. 네. 자, 정경심이가 지금 뭐 보석을 신청했습니까? 후속 신청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송인권 판사 예, 송인권. 거기 재판부에 뭐 구속을 신청을 한 걸로 나오는데 신문 기사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보석을 신청할까? 그 전에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보석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 뭐 어디가 아프고 진단서 뭐 이야기도 소동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고 계시듯이 조국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일단 거기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하고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거를 받아들이고 병보석을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되니까 이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송인권 판사 하는 말들 들어보면 병보석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철저히 그런데 네. 이 비공개로 방청 없는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그 이유가 전번에 검찰하고 마찰이 빚어진 게 기사화 됐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송인권 판사가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마찰 보이는 장면들이 보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판사가 무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하면 마찰이 생길 일이 없을 건데 그렇죠. 지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 예. 판사가 좀 그러니까 판사가 독재자네, 독재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아무튼 저는 그때 당시에 말들이 오갔던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1심에서는 크게 이렇게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자, 검찰이 송인건이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예. 정 교수는 그 의견서를 검찰이 낸 날 예. 보석 신청을 하고 예. 그리고 송인건이는 비공개로 지금 예.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재판을 비공개로 할 때는 예.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비공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잖아요. 네. 검사, 판사, 변호사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때, 뭐 성폭행 피해자라든지 네. 이럴 때나 하는데 이 정말로 참 뻔뻔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보석과 관련한 검찰과의 다툼, 네. 자기는 오늘 풀어주려고 그러고, 네. 그 풀어주려면 뭔 논리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네. 했는가 하는 거를 그렇죠. 막으려고 지금 그렇죠. 비공개로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좀 나는 좀 생소한 게 판사가 입장하면 뭐 기립 이래갖고 다 쓰잖아요. 네. 뭐 대청할 때도 그렇죠. 꼭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네. 판사가 들어온다고 그 재판에 다들 기립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판결이 위신을 세울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지 저절로 권위가 획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결로 말해야지. 그렇죠. 그냥 방청석부터 시작해서 재판정에 예. 전원을 기립시켜서 권위로 지금 예. 판사에 그냥 그렇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원장님이 보셨을 때 예. 지금 그 검찰하고 예. 지금 이 정권하고의 충돌 예. 이 부분에 뭐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일부러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저께도 보면 추미애가 불러가지고 윤 총장한테 예. 압박을 하는 날, 예. 35분 예. 얘기했단 날, 그날도 보면 삼성 수뇌부를 예. 검찰이 소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보면 네. 지금 이 정권과 검찰 간의 이 지금 일들이 네. 검찰이 중간에 간부들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사단이 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래 보여요. 좀 어떻게 보입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금 대충 타협을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양쪽 다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는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이 매우 독특한 게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네. 일단 공수처가 통과돼 버렸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뭐 네. 날만 받아놨지 통과될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 공수처로 위에 네. 고위공직자를 갖다가 수사하는 권한은 뺏겨버렸고 네. 옛날에 특수부 뭐 그렇죠. 중수부 네, 네, 네. 이런 기능들 네.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권이 수사에 있어서 없어졌죠. 수사권 자체도 없어버리고 네. 사실 수사 지휘권도 없어져버렸다고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이 문을 닫으려면 얼마든지 조사를 종결할 수가 검찰하고 관계없이 종결권을 갖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검찰 조직이 거의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 입장은 검사를 하고 싶을까요? 이제 7월 달 이후에. 검찰 조직이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잖아요. 예.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 이렇게 그냥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냥 붕괴되는 걸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날 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수사한 결과를 지금 이제 중요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발표하는 시점이 조만간 결과 발표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수사 결과를 하나씩 이제 예를 들면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일단 인사 이동이 되기 전에 최소한 하나는 발표할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 이동이 지금 1월 중순 뭐 1월 말 2월 초 이럴 때 이제 밑에 밑에까지 다 인사되니까 인사 이동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마 발표가 최소한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런 히든 카드도 없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끌어왔을 리는 없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근데 제가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인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비슷해요. 어디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느냐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그 검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사 능력이
아주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방 토하고 유착되어 있는 그 경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그 당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전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 경찰이 수사 전결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실제로 지역 단위에서 봤을 때 이 지역 단위에 예, 예. 뭐 기업을 하거나 예, 예.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좀 서로 간에 예, 예. 그 이해관계자와 예, 예. 다툼이 벌어졌을 때 네. 그 이해관계자가 만약에 지역에 토오고 예. 평소에 이제 지역 단위의 경찰을 예. 관리하게 되면 예, 예. 즉 수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역 사회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 단위, 군 단위 이게 크고 그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서 알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요. 예. 자, 그런 관계에서 유지라고 하면 그런 관계들 지역의 네. 뭐 검찰 지청, 네. 경찰서 근데 검찰은 지금 현재 그 인사이동이 예. 거의 1년에 한 번씩 자주 나니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역하고 그렇게 전혀 유착이 오히려 뭐 검찰의 네. 직원들이 그러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역에 이제 좀 공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죠. 아주 로비를 경찰하고의 평소 경찰에 대해서 로비를 많이 해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찰 특히 건설업자,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경찰이 저렇게 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 네. 자신의 능력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는 뭐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의 지위가 네. 검사 수준으로 높아지고 네. 검찰 조사관이 네. 경찰 조사관이 네. 지위가,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떤 사안을 종결하느냐 마느냐라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네. 진입료, 그렇죠. 엔트런스 네. 피 같은 이런 네. 진입료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비 대상이 확실히 되는 거죠. 변호사들도 그 검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문턱을 낮추고 경찰서를 번질나게 드나들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평소에 보면 지역에 경찰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지역에서 변호사업을 하려면 거의 뭐 필수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수사의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사의 질 자체가 평균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서별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하기 전에 네. 경찰이 조사인 것 중에서 뒤집어져서 최종 판결 난 거하고, 네. 검찰이 또 경찰 조사를 거역해서 네. 자신들이 뒤집어서 또 최종 판결 난 거하고, 네. 이런 실적과 성적을 좀 비교해가 그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누가 더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느냐, 이런 거라도 좀 국민들 앞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 당사자 둘이 하는 말 가지고 이해를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문정권에서 특유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검찰 개혁이다 이게. 네. 공수처법도 검찰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 자기네 청와대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수사 검사들을 전부 인사이동 시킨 것도 검찰 개혁이고, 또 검찰하고 경찰의 그 수사권 수사권 조정하는 것도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마치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검찰 개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왔을 때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최고의 선인 것처럼 검찰 개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검찰 개혁의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저는 국민들도 모르면 여론조사에 답하지 말고 네, 네. 아는 사람만 답해야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뭔지 모르고 네. 검찰 조정의 개혁의 필요성이 네.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하고 뭐가 문제인지 네, 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찬성률이 50 몇 %가 넘는 걸 보고 아 이게 그 문재인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개혁이라고 하니까 지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중대한 이 사법 시스템 중에 하나의 체계를 바꾸는 부분을 네. 모르면서 찬성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부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 앞으로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 좀 받으면서 네. 모르면서 아는 척 여론조사했던 대가를 좀 네, 그렇게 되겠죠. 치러보세요. 특히 송사자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무튼 저는 그 심각하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소가 굉장히 빈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네. 지역사회에서 대거 늘어나서 네, 툭 하면 고소해갖고 네. 그 경찰에 끌고 가서 그렇죠. 압박하는 방법이 지금 발생할 수 네. 있다 이래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요 근래 뭐 MBC 고소한 것 때문에 경찰에 갔다가 아예 처음부터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놓고 이야기해서 대판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검찰도 옛날에 많이 간 사람인데 네. 검찰은 가면 의도를 감추고 이야기합니다. 네. 처음부터 의도를 정확하게는 별로 안 해요. 나중에 의도가 나오죠. 저도 의약분업 때문에 경찰에 한번 가보고 검찰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네. 정권은 그걸 그냥 검찰에 있던 권한을 떼서 경찰 주면 검찰이 허수아비 되고 경찰은 우리한테 충성을 바칠 거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문재인 케어할 때 제가 네.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케어하게 되면 엄청난 수요 폭발로 네. 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네. 대형 병원이 터져나가고 그렇죠. 여러분의 의료보험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인상, 급격히 인상. 정확하게 그리 되잖아요.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기들의 지금 당장에 일상생활과도 연관. 누가 고소하면 경찰이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종결권이 경찰에 있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면 고소했다고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네. 고소된 사건을 이제 접수가 되면 네. 검찰에서 보고 네. 이거는 그냥 뭐라고 네. 해야 하지 마라. 네.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 자체를 각하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는 뭔가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뭐 많은 고소가 들어올수록 그렇죠. 네? 예,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할 수 권한을 더 있으니까. 많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은 그 맨파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 그 엄청 강해질 겁니다.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면 조직의 힘이 엄청나게 지금도 센데 훨씬 더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그 권력의 과잉 충성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생겨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지금 검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300명이에요. 네, 네. 검찰 조직에 여직원까지 딸딸 꺾었어. 수사관. 네, 10,000명이에요. 네. 경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만 명이 15만 명. 네. 경찰 중에서 조사하는 경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 8,000명쯤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검사의 10배가 지금 그렇죠. 조사를 하게 생겼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사 많이 받으시면서요. 검경 수사권이 참 멋진 제도라는 걸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패싱했을 때
나중에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른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제 7월 달부터 아마 이것도 이번에 네. 통과되면 6개월 네. 공포하면 7월 달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내일이나 모레나 9일 날 처리한다잖아요. 예, 예. 오늘이네. 오늘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7월 달부터 이제 경찰이 네. 조사할 거야. 그래서 참 이제 국민들이 직접 겪고 난 뒤에 참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